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너도 가라 수도권. 이거 뭔가요? 이거 무슨 영화 대사입니까? 수도권으로 가는데 너도 가라니까 이걸 말하시는 분은 이미 가 있거나 갈 생각인 거군요. 너도 가라 수도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거 뭐 아무래도 딱 봐도 저 국민의힘 얘기죠. 어제 그러니까 당대표 주자로 꼽히시는 분들, 뭐 나오실 것 같은 분들, 나온다고 하신 분들이 대구로 갔어요. TK에서 한 자리를 했죠. 그겁니다. 보수 텃밭에서 당심을 잡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TK에 총출동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그 TK 행사 사진이 아니에요. 어제 영빈관 사진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원조 TK다. 어머니 고향이 TK다. 어머니 고향 얘기까지 나오면은 뭐 진짜 진지해지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참석을 안 했어요. 이 행사에. 근데 이게 뭐죠? 꼴 보수와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불참한다. 뭐 괜히 모양 안 좋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 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인데요. 그럼요. 이 그냥 글로 된 기사를 보니까 과연 어떻게들 말씀하셨길래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실감이 안 납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분이 등장합니다. 보시죠.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제가 왜 대구 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대구에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받고 3월 1일 새벽에 의사인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수술복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가 코로나 1차 대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신장, TK인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직권을 모셨습니다. TK 대구 경북과의 인연 많이 찾으셨네요. 보니까 많이들 찾아갖고 저기서 저 말씀들을 준비한 거예요. 저렇게 좀 뭔가 호소를 한 거죠. 대구에. 대구 하면은 대구 경북 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당심을 상징하는 곳 그리고 당심을 크게 좌우하는 곳 이렇게 꼽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네 분 목소리를 전해드렸는데 왠지 한 분 누군가 빠진 것 같죠. 김기현 의원 얘기입니다. 기사 있습니다. 어제 저 행사에 참석을 안 했어요? 약간 의외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갔나 보니까 이겁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 대구 집결한 날 김기현은 수도권 표심 다니기. 이건 다른 모습이에요.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당 관계자들을 만나고 뭐 이런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른바 윤심 후광 효과, 최근에 지지율도 뭐 두 자릿수 나온 것도 뭐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러자 뭔가 수도권, 이제는 수도권이다. 여기를 잡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이게 지금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러면 사실 수도권은 당심이라기보다는 이른바 민심에 좀 더 가깝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한쪽에서는 당심에 또 호소하기도 하고요. 수도권 얘기도 하고요. 뭐 다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데 일단 이런 모습이 어쨌든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안철수, 윤상현 당대표 후보라면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너도 가라 수도권이 나오는 거군요. 너도 가라 수도권. 왜냐하면 여기 두 분은 지금 지역구가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기도 분당, 여기는 인천. 수도권입니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 그거 함부로 할 일 아닙니다. 안 된다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총선 승리는 수도권 선거의 승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남은 이 당의 어떤 공천을 받으면 거의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심장이 싸우나요?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선거를 불과 1년은 앞두고 지역구를 옮겨서 하는 것은 저는 선거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들의 수도권 출마론 윤상현 의원이 먼저 꺼냈고요. 안철수 의원도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아주 부정적이죠. 지금 그런 얘기를 왜 꺼냅니까? 지금 이런 반응인데 윤석 전 대변인. 사실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열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부족한 곳입니다. 당대표가 출마하게 되면 흥행이 되고 뭔가 그리고 쉬운 곳 찾지 말고 어려운 곳 가서 솔선수범 보이라 이 뜻 같은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 물론 이제 당대표급이 수도권에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도 총선 이기려면 수도권 많이 이겨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의 당대표 주자들 보면 TK, PK 출신이 많다. 그쪽에서 출마하시면서 정치하신 분들이 과연 수도권의 어려운 사정을 아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지금. 그걸 짚은 두 분의 얘기라고 봅니다. 저희 당이 그 수도권에서 얼마나 어렵냐면요. 21대 총선 딱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수도권 121석 중에 17석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그때 무소속으로 됐어요. 엄청난 차이죠. 이거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압도적인 격차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당대표가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수도권의 절박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총선 승리 이끌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이 수도권 출신 두 당권 주자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다. TK, PK 지역구 갖고 계시면서 당대표 되시는 분들 지역구 바꿔서 수도권에서 한번 다녀보세요.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을 좀 부각시키고 차별화하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뭐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다는 것이 엄청난 자기 희생이 됨과 동시에 그렇게 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만 어찌 되었건 수도권 사정을 잘 아는 분이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수도권 이 여당이지만 상황이 어렵다. 또 이 얘기를 또 반증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 수도권과 이 TK, 그러니까 지금 여당 상황에서 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TK 지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당심 쪽에 조금 더 기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당심보다는 일반 민심, 뭐 중도층 여기에 더 기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깔고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문희석 의원님, 경쟁 정당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뭐 당대표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셔서 나올 수도 있지만 당대표에 도전하신 분들 만약 약속을 해서 수도권 출마 내년에 한다면 민주당은 좀 긴장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그 수도권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 자체가 어떤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당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내부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이게 하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말로 이게 전당대회가 흥행을 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으려면 보수당의 가치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전이 있고 이런 경쟁들을 해야 되는데 윤심을 나는 업었다. 윤심 경쟁과 그다음에 TK 원조 TK 경쟁론 가지고는 수도권에서 저는 크게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도권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그래서 이제 정말 보수당으로서 어떤 철학과 가치를 내가 이런 방식으로 구현하겠다. 뭐 이런 경쟁이 돼야지만이 좀 나중에 파워풀해진다. 그럼 설사 수도권에 출마를 당대표급 주자들이 수도권에 출마한다라도 그다지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그러면 별로 긴장을 안 하신다 이 뜻인데요, 지금요. 이런 방식이어서는 뭐 크게 그 전당대회가 흥행도 안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흥행 안 되는 전당대회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뭐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자, 양금 의원님, 양금 의원님은 이제 TK 지역구세요. 네. 수도권 출마론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TK의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당의 이제 뭐 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 저희의 목표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네, 지금 그게 여당이고 야당이고 지상 과제예요. 지상 지금요. 과제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면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는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여당으로서 정부와 힘을 합쳐서 3대 개혁을 잘 이끌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의 모든 사람들을 잘 아우르는 그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번 공천을 잘 하고 예. 그리고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예. 우리가 또 새롭게 또 수도권을 어떻게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당대표가 수도권이어야 된다. 예.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지엽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국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 제대로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총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어떤 상황에 있다가 보니까 예. 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대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예. 그런 리더십 그리고 당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그와 동시에 저는 공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예. 걸 통해서 저희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뭐 조금 저는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호영 대표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예. 1년 앞두고 지역구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좀 진짜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그러고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도 TK 지역구신데 네. 좀 많긴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당심이니까 아마 그쪽 쪽이 많은데, 근데요 지금 아마 이전 구체적인 날짜들이 잡히게 되면은 당 대표 후보들이 정해질 거고, 그럼 토론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분 토론 때 계속 이거 문제 제기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수도권 출마하실래요? 만약 안 한다 그러면 비겁한 거 아니세요? 이렇게 계속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너도 가라 수도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김현정 대표님께 다른 각도의 질문 드릴게요. 아까 기사도 봤고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권주자 4명이 어제 TK를 방문해서 굉장히 TK와 인연을 호소하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걸 보셨잖아요. 뭐 어머니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540년 전 얘기까지 꺼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데, 반면에 민주당은 날이 갈수록 TK와 멀어지는 거 아닌가. 특히 현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선 더욱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민주당 내에서 이런 걱정을 좀 하십니까, 지금? 참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많은 예. 정치인들이 이제 지역구도 타파를 되게 이제 내걸고 많이 이제 그런 노력들도 많이 하셨는데 예. 지역구도 타파가 아직도 안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도 이제 TK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불경과 관련돼서 소위 우리 민주당의 치약지구와 관련돼서 당내에서의 노력을 좀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대표 선거할 때도 그 치약지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의원 투표제를 20% 반영한다든지 예. 또는 당비를 배분에 있어서 좀 TK라든지 경북 쪽 치약지구에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예. 이런 내부적인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그 지역구도에 갇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이걸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당에서는 지금 전국정당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고 그 예. 위원장을 그 원외인 경북 도당위원장에게 맡겨서 지금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혁신위에서 어. 이제 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라든지 정치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여야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개특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당겨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예. 도입한다든지 예. 또는 뭐 그 선거구제들을 개편한다든지. 저는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좀 화두로 좀 떠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대선거구제는 뭐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예. 백인 백색으로 다 의견들이 그렇습니다. 달라서 또 여기 갈리고 있어요, 벌써부터. 예, 그런 합의하는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또는 이제 그 지역당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 민주당의 고민뿐만 아니라 예. 우리 국민의힘도 호남에서의 그런 그
그 타파 구도를 좀 타파하는 그런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정치 개혁이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그 문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우리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 우리 이재명 그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대선 출마하셨을 때 고향이 안동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서 사실은 TK나 경북 이런 쪽에 교도부를 많이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되게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주의의 그런 벽이 상당히 높은 게 현실인 그런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큰 정당들, 뭐 국회의원 한 100명 이상 확보하고 운영되는 정당들은 모두 다 전국 정당이라고 그러죠. 근데요, 거기에요, 각각의 지역, 영남과 호남을 딱 놓고 보면은요, 전국 정당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그렇습니다. 안 깨집니다, 그게.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TK에서 호소하는 모습이 양면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모습은.